그러니까 일을 많이 해서 번아웃이 오는 게 아니라 해서 이게 번아웃이 오는 그 이분들을 보면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척하지 않아서 참 좋아. 그러니까 감히 이분들한테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린다면 네. 근데 최근에 참 네. 이거 영상 좀 보여드려야겠다. BTS가 네네. 방탄소년단이 최근에 그 뭐 회식 영상을 찍었는데 약간 눈물까지도 보이면서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방향성을 잃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더 이상 뭐 떠오르지 않는다. 사실 좀 힘드니까 그런 얘기도 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친구들은 정말 세계에서 톱에 가 있는 친구들이고 지금 정말 정상에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는 무망은 아닌 것 같고 또 다른 바람일 수도 있겠지만 좀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거 못 보신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활동이 사실 괴롭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제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게 여러분이 너무 그거를 미워하실까 봐. 사실은 내가 쉬고 싶다고 하면 내가 쉬고 싶다고 하면 내가 죄 짓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뭐 여기 각자 멤버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논현동에서 그렇게 조그만 짓 살다가 이렇게 백악관까지 가고 그냥 저는 하나예요. 전 예투컴 가사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게 제 원하는 전부예요. 남입니까? 나도 울 것 같잖아. 여기까지만 볼게요.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였냐면 사실은 이제 개인 활동을 처음으로 각자 시작을 하겠다는 BTS는 그동안 개인 활동을 안 했거든요. CF를 찍어도 섭외가 와도 7명이 다 같이 찍어야만 합니다라는 게 룰이었고 이제 개인 활동을 해야 돼. 물론 이제 군입대 문제도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는 한데 근데 이제 뭔가 전환기가 필요한 것 같다. 이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혹시 뭐 좀 제가 이제 주체가 없이 외람되게 주제도 넘어서서 말씀드린 거지만 이 BTS를 위한 조언. 제가 감히 이거는 좀 주제 넘는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BTS와 같은 또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또 BTS 이 영상을 보면서 또 공감하신 분들도 또 많을 거고. 예. 저는 작년에 읽었던 책 중에 정말 재밌게 읽었던 책이 그 눈 떠보니 선진국 한빛미디어 박태웅 소장님. 네. 정말 그 책에서 잊을 수 없는 문장이 선진국이 됐다. 그래서 아예 그냥 선진국이라고 네이밍을 이제 이름을 붙여버렸잖아요. 예. 무슨 뜻이냐? 네. 길이 없다는 뜻이다. 더 갈 곳이요? 네,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이라는 저 지점까지 가는 길이 있는 거고 그렇죠. 빨리 가면 되는 거고 네. 선진국이라는 건 이제 내 앞에는 길이 없다는 뜻이다. 남들이 따라오는 내가 만들어준 길은 있지만 네. 그러니까 막막하겠죠. 네. 그러니까 길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길을 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 정확하면서도 통찰력 있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고의 아티스트가 되든 네. 최고의 전문가가 되든 네. 이런 반열에 올라가면 불행해지기가 되게 쉬워져요. 최고를 이루었을 때. 네, 외로워서가 아니에요. 네, 외로운 건 사실 내 주위에 네. 좋은 사람이 얼마든지 일 외에도 있을 거거든요. 그럼요. 전문가, 뭐 최고의 전문가가 됐다. 네. 일반적인 일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정의는 최고로 일을 잘하는 사람이죠. 네. 근데 전문가의 심리적인 측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내가 해놓은 아주 괜찮은 결과에도 만족을 못하는 사람이 전문가예요. 초임 기자실을 지낼 때, 네. 이제 신출내기 네. 혹은 햇병아리 우리는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기사 쓰시면서 이런 적이 다 있으셨을 거예요. 네. 와, 진짜 나 퓰리처상 근접했어, 막 이런 느낌. 처음으로 뭔가를 해냈을 때, 그 기사 특종을 썼어요. 했을 때, 막 진짜, 그죠. 예. 더 이상 그런 건 없죠. 그렇죠. 또 다음 게 생각나죠. 네. 그리고 그때보다 훨씬 더 기사를 잘 쓰시지만, 네. 그때보다 훨씬 더 잘 쓴 기사지만, 이제는 그런 기사에 그렇게까지 즐거워하지 못하죠. 만족감이 떨어지죠. 네. 나의 기준과 나의 기대치는 더 높아졌으니까. 네. 그래서 전문가가 된다는 건 네.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기본적으로 불행의 가치가 가요. 오죽하면 예. 프로의식을 강조하는 분들 중에 맞는 말인데 되게 서글픈 말이죠. 예전에 어떤 그 야구 전문가 한 분이 네. 프로가 뭐냐? 자기가 해놓은 꽤 괜찮은 플레이에도 화를 낼 줄 아는 사람. 멋있는 말인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가슴 아픈 말이죠. 그 자기한테 화를 내야 되잖아요. 만족을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게
막막하고 예. 힘든 일이에요. 게다가 그런 반열에 올라갔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길까지 내가 닦아야 돼. 너무너무 힘들죠. 네. 일단 전문가 수준에서 얘기를 했을 때 전문가가 되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만족감이 떨어져, 즉 불행해지기 쉬우니 네.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바보 같은 생각은 네. 전문가가 되지 말자. 제일 바보 같은 생각이죠. 전문가가 되지 말자. 그러니까 아예 전문가가 되지 네. 말자라는 거 아니면 다른 아예 되지 말자. 내 분야에서. 그러니까 나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내려갈 걸 왜 올라가? 등산. 예. 그래 누워 있는. 예. 그러면 이제 항상 등산 좋아하는 네. 친구가 그러죠. 배고플 건데 왜 먹니? 음. 다 이런 얘기들이죠. 예. 불행할 건데 왜 전문가 돼? 그게 아니죠. 네.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있다면 아주 부담 없이 다른 데서 초보자가 돼야 되죠. 예. 네, 네. 왜냐하면 초보자가 가질 수 있는 아주 큰 특혜가 있어요. 초보자가 가질 수 있는 특혜요? 엄청난 특혜가 있어요. 뭘까요? 엄청난 성장감. 성장감이 빨리 와. 아무것도 못 하다가 예. 하나만 해도 나는 오우씨 막 이러면서. 예. 왜 골프부터 붓글씨까지 처음 시작하는 분들 맨날 자기한테 감탄하잖아요. 예. 그렇죠. 네네. 그러다가 어느 반년에 들어가면서 이제 안 늘고, 그다음에 그래도 꿋꿋이 더 해서 늘고, 또 안 느는 정책이 있다가 꿋꿋이 또 한 번에서 더 치고 올라가고, 이 각고의 노력 끝에 BTS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왔죠. 우리도 우리도 한 사람의 생활인으로서 각자의 분야에서 그렇게 다를 가고 있고요. 뭐 사실 BTS는 이제 더 이상 올라갈 곳은 없죠. 그렇죠. 최정상이니까. 예. 그러니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네. 다시 시작해야 되는 데가 필요하다고요. 아. 우리는 올라가면 내려간다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올라갈 때가 필요한 거죠. 올라가면 지켜야 될 것 같고 네. 떨어지면 안 될 것 같고 불안하고 그게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또 다른 무언가. 이건 그대로 일단 놔두고 네, 네, 일단 네. 놔두고. 예. 그래서 마이클 조던도 야구를 한번 해봤죠. 야구를 한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한다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즐거워했죠 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어떤 일에서 쭉 노력하고 헌신하고 정말 땀 흘려가면서 뭔가를 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네. 이게 만족감이 이제 예전만큼 나오기가 어려워지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의 성장감을 느낄 수 있는 내 일이 아닌 다른 게 필요해요. 일이 아닌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인 삶의 같은 경우는 그게 문화, 예술, 취미, 레저 그리고 내 직업과 상관이 없는 공부죠.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해서 번아웃이 오는 게 아니라 일만 해서 오는 게 번아웃이에요. 예. 일을 많이 해서 오는 거라기보다 지금 저기서 손가락질하고 난리 났습니다. 저쪽에서. 당신이라고 막 이러면서요. 방금 진짜 명언인 것 같아요. 이대호 편집장님 당신이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해서 번아웃이 아니라 일만 많이 해서 번아웃이다. 그러니까 행복감이 올 데가 없으니까, 만족감이 올 데가 없으니까. 그 심리학자인 제가 작년에 붓글씨를 한번 써봤거든요. 한 두 달. 그러니까 그냥 25,000원어치 그냥 아주 간단한. 북글 세트 사서. 사고. 거의 뭐 초등학생들 그 실습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아주 그냥 가장 저렴한. 그러니까 값싼 걸 사고 이제 그 종이랑 해가지고 써봤어요. 2달 동안. 그런데 나름 뿌듯해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제 연구실에 그 아주 친한 동료 교수님이 들어오더니 뭐해 김 교수 해가지고 붓글씨요 붓글씨 있다.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넌 코 비는 거 외에는 손가락을 쓰지 마라. 진짜 친한 교수님이거든요. 사석에서 형이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근데 집에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못 썼나 봐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는 못 쓴 거예요. 교수님도 약간 좀 악필이신가요? 전 진짜 진짜로 똥손. 똥손. 그냥 진짜 양쪽 직장과 가정에서 모두 그 얘기 들었으니 확실한 거죠. 근데 잠깐만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다른 사람이 쓴 것과 제가 쓴 걸 비교하니까 그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네네네네. 근데 저는 2달을 썼으니까 2달 전에 저와 저를 비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족감이 확 높아지는. 2달 딱 썼는데 추사 김정일 선생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거를 통해서 나의 성취감, 성장할 수 있는 걸 느낄 수 있는. 근데 그게 중요한 거는 요 책에도 나오더라고요. 그 내용이. 일이 아닌 다른 분야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왜 일이 아닌 다른 분야여야 될까요? 내일에선 그 성장이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그 기울기가 안 나오죠. 안 나오죠. 내가 내일에서 지금 제일 전문가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BTS 분들이 개인 활동하면서 한 분은 축구를 하고 다른 한 분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술을 해본다 치자고요. 네.
예를 들어서. 네. 그럼 그분들이 얘기를 각자 나오면서 야, 내가 임마 좀 있으면 월드컵 나갈 것 같아 임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내가 전시회가 뭔지를 보여주마.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죠. 되게 재밌는 게 네. 아침에 부부싸움 무지하게 세게 하고 네. 직장에 출근하면 첫 번째로 만나는 부하 직원한테 왠지 쌀쌀맞게 굴거나 기분 안 좋아서. 예. 그렇게 전염시키는 일 많죠. 네, 그럴 수 우리 있죠. 인간이 그렇죠. 네. 인간이. 그게 무슨 얘기냐?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전염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느끼는 이 어려운 혼란감이 예. 일이 아닌 곳에서 느끼는 행복감으로 전염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 전염.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하지 않아서 인간이거든요. 그렇죠. 네. 기계가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열등한 동물일수록 맺고 끊는 게 분명해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네.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일 여기 안 가져가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인간은 아주 미묘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미묘하다는 게 오히려 A라는 장소에 서서 있었던 기쁨, 슬픔 이런 게 네. B라는 장소에 가도 자꾸 전염이 돼요. 무관한 일인데도. 네. 그러니까 아침에 대판 부부싸움한 부장님을 직장에 출근한 다음에 내가 첫 번째로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쁜 일도 전염되고 좋은 일도 전염됩니다. 지금 이분들의 일에서 활동에서 지금 소위 말하는 막막함도 느끼시고 네. 답답함도 느끼시잖아요. 그럼 딴 데서 갖고서 전염시켜야죠. 딴 데서 좋은 경험을. 이제 다른 그 거에서. 어떤 막 창작의 고통이 있다면 약간 다른 분야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그걸 또 다시 본업으로 가져오는. 네. 그거를 신기하게 이렇게 댓글 이런 거 보면은 아미 분들도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이번 이야기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서 공감을 또 많이 하고 있고 또 다른 출발도 같이 이제 응원을 할 수 있는 거고. 간혹 보면 연예인들이 뭐 미술을 한다라거나 뭐 음악을 했던 사람이 미술을 한다라거나 뭐 배우를 했던 사람들이 뭐 다른 스포츠에 도전하거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럼 그건 굉장히 좋은 거네요. 좋은 거죠. 단 하나 중요한 건 네. 겸허, 겸허, 겸손. 겸손해야 된다. 전염되니까 예. 내가 누렸던 영광이 내가 새롭게 하는 취미나 레저나 이런 데서도 그 영광과 명성이 유지되면 안 되죠. 겸손. 예를 들어서 네. 같이 뭐 조기 축구하러 나갔는데 나 누구야? 나 뭐 연예인이야? 네. 뭐 미술학원 가서 나 누구야? 이게 아니라. 저 가끔 그런 분들 보거든요. 한 장르에서 굉장히 한 반열에 올랐던 분이 네. 우리 눈으로 보면 사실 다른 데서 그걸 시작하셨을 때 그냥 거기서 거기잖아요. 네. 근데 아까 제가 실제로 전 2달 썼는데 추사 김정현 선생님 얼마 안 남았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그건 저 혼자 하는 생각이고 제가 밖에서도 그런 대접 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예. 근데 그 이상한 사람들.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최고의 간열에 혹은 상당한 반열에 올랐으니 내가 새롭게 시작하는 데서도 그 정도의 대접을 받고 싶다. 나 누군지 몰라? 이거. 그걸 누리려고 하는. 안 되죠.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굉장히 짜증스러워지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음악하던 분들이 갑자기 미술을 했는데 그 미술에서 네. 갑자기 자기가 음악에서 쌓았던 명성만큼의 어떤 대접을 받으려고 할 때 네. 무의심승차하는 것 같고 뻔뻔스러운 것 같고 기만적인 것 같고 그런 느낌 받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때 같이 가야 되는 게 겸손히 가야 되죠. 그러니까 마음도 초보자로 같이 가야 돼요. 마음도. 기술만 초보자로 가는 게 아니라. 근데 저는 우리 BTS 이분들의 지난 그 몇 년 동안에 저는 뭐 그냥 곁에서 본 것도 아니고 그냥 멀리 떨어져서 봤지만 네. 이분들은 그 겸손을 가지고 가실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 겸손을 팬들이 알고 계시니까 그걸 말리지 않고 같이 응원해 주시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 게 아닐까. BTS가 또 겸손하고 진솔하고 다른 뭐 헐리우드 스타들처럼 막 이러지 않고 그래서 뭐 해외에서 뭐 어떤 시상식 있거나 뭐 뒤풀이하거나 누가 어디 대저택으로 초대를 하고 이럴 때도 거의 안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는 좋은 것 같고. 그러면 이제 BTS 멤버들의 개인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이 개인 활동은 거의 다 아마 음악일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요. 심리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나와 우리가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는 나에 비해서 나쁜 걸 막아주는 기능이 더 강해요. 반대로 나는 우리보다 행복을 혹은 기쁨을 주는데 더 강해요. 그래서 자동차 딜러분들도 혼자 온 손님과 일행으로 온 손님한테 같은 자동차를 판매하는데도 말이 조금씩 달라요. 노련한 분들은.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혼자 온 손님한테는 이 자동차가 얼마나 스타일리시하고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뭐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좋고, 그러니까 이 자동차로 당신이 얼마나 즐거운 드라이브를 하시는가를 많이 얘기해요. 혼자 온 손님한테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옛날에 봤던 딜러분인데, 네. 아, 그분 진짜 왜 실적도 되게 좋고 되게 유명한 분인데, 오, 네. 다음날 그 가족이 왔어요. 아, 다음날 그 가족을 데리고 데려왔어요. 우리로 온 거지. 네네네. 그러니까 첫 마디가 이러더라니까. 어제 그렇게 스타일과 그 다음에 막 엔터테인먼트와 이런 드라이빙의 쾌적함과 즐거움에 대해서 얘기하던 분이 가족이 딱 오니까 우리로 왔죠. 네. 첫 마디가 이거더라고요. 고객님, 이 자동차 타시면 덤프 트럭이 와서 들이받아도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걸 막아내는 거죠. 아. 네. 그래서 많은 심리학 연구에서 네. 저는 이런 논문을 본 적도 있어요. I seek pleasure, we avoid pain. 되게 유명한 그 논문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I seek pleasure. 나는 기쁨을 추구하고 we avoid pain. 우리는 고통을 피하게 만들어주는 자아다. 아. 예,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요. 물론 우리도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고요. 네. 나도 불안을 막아낼 수는 있겠지만 예.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아무래도 나는 즐겁고 신나는, 우리는 안전과 평화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운 거는 조금 약하죠. 네. 개인 활동이라는 게 뭐냐면 네. 조금 더 행복감과 만족감과 즐거움을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맥락이 그 맥락이죠.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개인 활동을 하게 된다면 네네. 본인이 팀으로서는 못했던 것, 즐거움. 본인이 추구하는 음악 그렇죠. 스타일이라든지 만족감도 다 가질 수 네네. 있는데 네. 다만 그 영상에서 BTS 멤버들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까지는 본인들도 좀 걱정이 되나 봐요. 그렇죠. 슈가 같은 경우 슈가가 이야기했나? 본인이 2시간, 3시간 동안 콘서트를 하면서 혼자 계속 랩만 한다? 그럼 정말 재미없을 것 같다. 이렇게 또 본인이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각각의 그런 걱정들이 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거, 팀이니까 같이 상승작용을 냈던 게 더 이상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두려움도 있지만 네. 겸손도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불안도 들어가 있겠죠. 당연한 거예요. 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리액션과 디시전이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얘기죠. 심리학자들이 하는. 이거 사실 다른 데서 인용한 얘기인데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되게 많이 이제 강연 때 많이 언급되는 내용인데 Fear is reaction, courage is a decision. 공포는 반응이다. 네. 불안도 반응이죠. 네. 용기는 결정이다. 심리학자들이 리액션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무슨 뜻이냐면 누구나 다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하는 거다. 네. 그 fear, 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fear, anxiety, 불안 이런 거 있죠. 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안 겪으면 그게 바로 나르시시즘일 수도 있죠. 나는 괜찮아. 이것도 현실 왜곡이에요. 현실 부정이고. 만약에 BTS 멤버가 난 솔로해도 잘할 거야. 난 불안해. 너 불안하지 않아. 뭐 난 이러면. 솔로해도 난 바로 1등 할 걸. 네. 이러면 이제 나르시시즘이고 네. 그게 아니라 지금 약간 겸손한 상태에서 그렇죠. 심생활 오래 해온 그건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리액션이죠. 걱정을 하고 약간 그런 거는 자연스러운 거다. 하지만 개인 활동은 디시전이죠. 결정이에요. 그렇죠. 용기를 내야죠.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거는 이 둘을 구분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네. 제가 뭐 감히 이분들한테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린다면 네. 이 리액션과 디시전, 즉 반응과 결정은 시간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둘 모두 다 인정되면 돼요. 둘 모두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네. 그러니까 뭐냐면 네. 제가 왜 얼마 전에 좀 예민한 이슈긴 한데 예로 한번 다른 곳에서 들었으니까 좀 예.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에 장애 있으신 분들이 이동권과 관련해서 좀 강하게 어필하시면서 집회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저도 그때 이제 지하철 타고 이동해야 될 일이 있어서 네. 조금 늦어지고 좀 양해 구하고 이런 일들이 한 번, 두 번이구나 그때 네. 두 번 있었는데 저랑 같이 다니시는 어떤 분, 저랑 그때 같이 일행이 되셨던 어떤 기업의 간부 직원 한 분이 네. 부장님이에요. 부장님 한 분이 네. 평상시에 그 장애 있으신 분들의 인권이나 이동권 아니면 그분들의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네.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하시던 분인데 네. 이분은 이것 때문에 지금 늦어진 거예요. 네. 근데 저보다 그래서 조금 더 아마 난처한 상황에 예, 저는 세미나 참석자지만 이분은 세미나 주관자. 네. 그러니까 세미나를 진행하셔야 되는 분이니까 더 낫죠. 애간장이 타죠. 네. 근데 제가 그분 표정에서 이걸 느끼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분들의 권리에 되게 우호적으로 생각했는데 우호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좀 불편하니까 예, 어찌할 바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김 부장님, 네. 짜증 내세요. 그리고 응원하세요. 김 부장님이 지금 불편하고 네. 입술 바짝바짝 마르고 네. 짜증나는 건 리액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권리를 응원하는 건 디시전. 그래서 왜 그걸 못 하시냐고 제가. 아이 짜증나. 왜 이렇게 길이 막히는 거야. 화이팅. 두 개 다 하시라고. 이거랑은 다른 거라고. 약간 이게 사람은 내적 갈등을 하게 되잖아. 이게 뭔지 모르니까 네, 네. 이 순간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그게 그냥 떠오르는 대로 네, 네. 내가 신념을 갖고 있는 대로 음. 각자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신념에 의한 결정과 인간으로서 느끼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왜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념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불안하고 결정한 거죠. 이거를 너무 일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릇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내가 짜증을 내네 이분들이 이러는 걸 보고 그러니까 난 반대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이분들 보고 빨리 들어가서 조용히 집에 있으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가진 신념과 오히려 반대되는 행동을 어리석게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집에 들어갔는데 이걸 우리가 구분을 못하니까 네. 집에 들어가면서 짜증이 났을 때 자기 배우자와 싸우고 난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일들을 그르치죠. 맺고 끊는 걸 못하고.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반응과 결정은 전혀 다른 거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본인이 직접 하기 되게 어려울 때는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주는 거죠. 그런 게 이런 선배들이나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죠. 불안한 건 당연한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좋은 결정을 하자. 이런 거. 네. 이런 선배들이 있을 때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잘 견딜 수 있고 예. 잘 뭔가 진행해낼 수 있잖아요. 힘든 와중에서도. 예. 근데 오히려 이런 거는 더 안 좋은 거죠. 불안해하지 마. 불안할 거 없어. 이게 오히려 더 위선적이고 왜곡적인 말이에요. 침착해. 불안할 필요 없어. 예.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긴장 풀어. 이러면 긴장하죠. 그쵸. 예, 왜 이거 진짜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는 뜻이니까. 그게 아니라 긴장될 거야. 하지만 조금만 더 정신 바짝 차리면 잘할 수 있다. 이게 더 나은 표현이에요. 네. 그러니까 현실을 부정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적에 왜 시험 보는 날 엄마들이 불안해하지 마, 청심환 먹고 가, 떨지 마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 떨리는 게 당연한 거야, 불안한 게 당연한 거야. 하지만 뭐 슬기롭게 대처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네. 그 자연스럽게 느끼는 반응을 우리가 예. 부정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잘못된 결정으로 왜 그걸 부정하니까 결정도 거기에 부정된 걸로 가게 되는 거야.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게 대부분 뭐냐면 코로나 팬데믹 때는 본인도 새가슴이 되면서 굉장히 과장된 행동을 초창기에 많이 보였던 사람들이 있어요. 안 걸려 이러면서 특히 코로나 초창기에. 나는 안 걸릴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요. 예. 그러니까 왜 코로나 우리 팬데믹 초창기에 네. 마스크 쓰고 그다음에 개인 방역 철저히 하고 막 이런 과정에서 이제 너무 이제 이것도 옛날에 기억이 안 나시나 보구나. 괜찮아 안 걸려. 야 뭐 삶은 물 먹으면 안 걸려. 그러면서 굉장히 과장되게 자기의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 외국에는 많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바로 뭐냐 그 불안을 부정한 거예요. 코로나로 인한 불안을 부정한 거예요. 애써서 부정하고. 네. 그러니까 행동도 부정하는 행동으로 나와야 됐다는 거죠. 현명한 예방, 개인 방역으로 가지를 못하고. 네. 불안한 것도 맞고 짜증나는 것도 맞고 다 리액션, 반응은 누구나 다 인간으로서 동물도 다 하는 반응이고요. 네네네. 하지만 인간은 반응과는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거를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사실은 그래서 투자도요. 사실은 좀 연결을 해보자면 아이고 살 떨려. 어이구 이거 되게 불안한데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걸 부정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자꾸 뭡니까? 애써서 그걸 부정하니 행동이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됐어 밀어붙여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감정도 자연스러운 감정적 반응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네. 그것과는 별개로 결정을 내리는 거다라는 예. 걸 얘기하면 첫 번째 느낀 대로 그냥 행동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도 있고 네. 오히려 그걸 부정해서 또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도 막을 수 있죠. 구분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언어를 서로 많이 주고받아야 돼요. 무섭지? 무서워. 그렇지. 이건 무서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겨낼 수 있는 묘안을 생각해보자. 짜증나지? 이거 짜증난 거 당연해. 네, 짜증나네요. 그래, 짜증내지만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런 화법이 필요해요. 우리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서.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죠. 우리들은 그걸 되게 부인하고 가면을 그쵸. 쓰려고 하고 짜증나지 그래왔던. 않은 척, 불안하지 않은 척, 무서워하지 않는 척 하다 보니 과장된 행동을 하면서 네. 스스로 더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고. 그러면 좀 제 개인적인 궁금증은 교수님은 이제 학자로서 그런 게 이제 배경 지시로 깔려 있잖아요. 근데 한 인간으로서는 약간 그게 또 구분이 돼서 나올 때도 있고 그러면 학습을 통해서 내 본능대로 해야 할 건 하고 판단할 건 판단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또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 편집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문의 복선에는 네. 너는 그럼 제대로 하고 있냐? 이 복선이 깔려 있는 거죠. 아니 왜냐면 어떤 생각이면 솔직히 말하면 과연 심리학자들은 부부싸움 할 때도 네. 냉정할까? 본인이 배운 대로 부부싸움 때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뭐 이렇게 격해지지 않도록 컨트롤 할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아는 한 그런 심리학자는 없습니다. 이게 또 아는 거랑 행동이 네. 또 다를 수도 있고. 최소한 제가 아는 국내외 심리학자 중에 그런 심리학자는 없고요. 네네네. 오죽하면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지 결격 사유를 전공으로 해야 성공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어요. 자신의 결격 사유를 논문으로. 네네. 근데 어, 그래서 그 순간 이것도 이제 리액션과 디시전인 것 같은데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삐지고 똑같이 하는데 빨리 좋은 디시전으로 오는 건 아주 잘하는 심리학자들이 제 주위에 꽤 있어요. 똑같이 싸워요. 네네네. 사내 안 사내 뭐부터 네. 시작해서 뭐. 제 주위에 있는 어떤 심리학자는 저도 그렇게 싸우는데 너 몇 살이야? 이게 뭐야? 접촉사고 났어? 부부싸움 하는데 너 몇 살이야? 왜 나와? 진짜. 심리학자가. 네, 또몇 심리학자가 살이야? 너 몇 살이야? 이러니까. 네네네. 접촉사고 난 것도 아닌데. 네. 근데 그렇게 싸웠어요. 그거는 거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그게 리액션이에요. 그것도 반응이죠. 충분히 인간으로서 네, 할 수 네, 있는. 네, 네. 물론 거기에 조금 더 우리가 차라리 제가 봤을 때 심리학자는 아니냐가 아니라 네. 오히려 나이가 오히려 그걸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걸요. 음.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랑 많이 합니다. 30살짜리 심리학자보다 네. 50살 먹은 평범한 사람이 훨씬 더 심리학자라고.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희 심리학자들끼리. 근데 네. 꽤 많은 그 조금 생각이 깊고 노련한 심리학자들일수록 그 말에 흔쾌히 동의를 해주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런데 그만큼 이제 사람이 성숙해 간다. 물론 나이가 50, 60, 70 같다고 해서 다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연륜이라는 거, 나이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거기에 걸맞는 어떤 성숙을 한 사람이 주는 그런 관리,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힘은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죠. 그게 훨씬 더 중요하죠. 다만 네. 그런데 문제가 어떤 문제를 겪었구나라고 자각하는 능력은 확실히 공부로는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건. 그걸 모르셨던 분들도 이렇게 김경일 교수님의 어떤 강의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자각을 하고 나중에 또 한번 이제 네. 실생활에 쓸 수도 있는 거고 또 가능하다면 우리 야미 여러분들이 여기 BTS에게 이 영상을 추천해 주셔도 좋고요. 왜냐면 물론 이제 거기는 큰 시스템에 의해서 도움을 많이 받으니까 뭐 아이돌도 그 있잖아 뭐 심리 상담도 받고 막 이렇게 멘탈 케어도 많이 받고 한다잖아요. 연예기획사들은 약간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고요. 혹시나 없으면 우리 김경일 교수님께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참 근데 진정성 있는 분들이네요. 이런 얘기들을 예. 이렇게 다 얘기를 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저는 그 이분들을 보면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척하지 않아서 참 좋아요. 척. 네. 가식이 없죠. 네, 아는 척, 가진 척, 할 수 있는 척. 이 척이 사실은 굉장히 몹쓸 병이거든요. 맞아요. 네, 굉장히 몹쓸 병이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함정에 빠뜨리는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인데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 편집장, 김 교수 그거 알지? 모르는데도. 네, 알지? 있다 그러면 그럼 알지. 그냥 우리는 일상생활에 척이 너무 많아. 얘기하는 순간에도 지금 찔린다 막. 네, 그래서 저희가 비닐봉지 이거 다 싸갈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영상도 여러분이 보시는데 잠깐 놓치면 아마 순간적으로 드시고 계실 겁니다. 저녁달 출판사에 좀 감사드리는 게 우리 김기열 교수님의 신간 이 사진이 표지가 그 어떤 책보다도 더 특이한 요렇게 나오나? 요 표정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는 본 것 같은데 네, 보지는 못했고요. 로버트 치알딘이라고 네네. 우리나라에서 살아있는 심리학자의 책으로 제일 많이 팔린 책이라고 봐야죠. 300만 부 넘게 팔렸거든요. 우리나라에서만요? 네. 우리나라에서만 300만 부요? 네. 그래서 300만 부 기념 그 서문까지도 썼어요. 어마어마한 책이죠. 그잖아요. 네네네. 근데 진짜로 제가 강연 때 이렇게 농담이지만 거의 진담이죠. 네. 제가 이 책에 꼽혀 있는 건 너무 많이 봐가지고 동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부터 대법관 책상까지 꼽혀 있는 책이다. 그러니까 저도 얘기를 어디선가는 본 것 같은. 네. 그 설득의 심리학의 그 로버트 치알딘이가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런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네. 그 로버트 치알딘의 다음 책이 설득 퍼슈에이드잖아요. 네. 퍼슈에이션 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다음 책이 프리슈에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설득 전에 이미 상황의 세팅으로 프레올림픽 하는 것처럼 프리가 붙으면은 그 좀 이전에 앞선, 그렇죠. 네. 그럼 설득할 필요도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설득 전에 이미 심리학인 거죠. 이미 게임을 끝내놓고 네네, 시작하는. 네네. 어. 그러니까 그게 거의 백과사전급 그 책인데 그 프리슈에이션인데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설득 전 네. 심리학인데 원래는 그렇게 번역하려고 했는데 초전 설득이라고. 근데 하여튼 제가 그 책을 번역했어요. 진짜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공부는 정말 많이 됐죠. 잠깐만요. 300만 부 팔린 책을 번역하셨다고요? 그 다음 책. 그 다음 책은 네. 얼마나 팔렸길래? 그 책은 그렇게까지는 히트를 못 쳤어요. 아이고. 왜냐하면 대중서가 아니고 전문 교재와 대중서 사이에 그 마켓이 적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밖에 없는 거죠. 근데 꽤 많은 전문 교재로 가야 될 책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중서로 가죠. 시장이 넓으니까. 네, 시장이 넓으니까. 근데 이 책이 정말 좋은 게 뭐냐면 되게 쉽게 네, 대화하듯이 쓰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음. 심리학을 막 전문 용어를 어렵잖아요. 무슨 뭐 미국의 무슨 박사는 사실 기억도 안 나고 정말 지혜로운 인간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내용이다라는 느낄 수 있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치알디니 얘기로 뜬금없이 나간 이유가 네. 치알디니가 서문에 꼭 쓰는 얘기가 에디터와의 얘기를 써요. 그 책을 만들게 된 계기 뭐 이런 저도 거? 잘 몰랐는데 처음에 네. 옛날 치알디니 책을 쓰다가 에디터와의 에피소드를 막 쓰는데 네.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들은 작가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구자들은 작가가 아닌데 그러니까 로버트 치알디니가 에디터와 만나서 정말 막 지지고 볶고 싸웠거든요. 그 에피소드를 막 적어요. 중요하죠, 사실은. 네, 그러면서 로버트 치알디니가 에디터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알게 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써놨거든요. 네. 저한테는 에디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책 중에 하나죠. 로버트 치알디니도 에디터랑 성격이 매우 달랐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보완성이 되더라고요. 이 책에 아주 그 내용도 보완이 나오더라고요. 서로 뭐 관점이 다른 사람이 서로 좀 보완해주고 그 필요하다. 네. 투자도 전쟁도 비즈니스도 관점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초반부에 의기투합은 좋아지는데 네. 왜 그 심리학자들이 일본과 독일이 왜 전쟁에서 졌느냐? 결국은 이제 왜 의사소통 안 되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강한 그 독재적 시스템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왜 전쟁에 치느냐와 같은 질문이죠. 그렇죠. 똑같은 사람들만 음. 헤드쿼터에 있게 되니까. 같은 생각하고 같은 방식만. 그러니까 돌발 변수에 약해지는 거죠. 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얘기하는 그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특히 투자에서도. 네네. 네. 근데 계란을 한 바구니에 늘 담잖아요, 자꾸.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꾸 한 바구니에 담는 것도 한 사람의 이 생각이 예.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과잉 확신되게 되는 거예요. 네. 거봐, 내 생각이 맞아. 저 사람도 나랑 똑같잖아. 네, 막 네. 이렇게. 그 스페인의 파블로 브리뇨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네. 인간이 과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과정을 연구하는 걸로 되게 유명한데 네. 이 파블로 브리뇨리 의외로 전문가와 대화할 때보다 네. 나와 같은 고등학교 나온 친구랑 대화할 때 더 자기 확신이 커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의외로 그냥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나랑 비슷하고 죽이 잘 맞는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렇지, 맞아, 그래, 이게 세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로 그런 사람들과 뭘 살지를 결정하고 그쵸? 완전히 정립된 건 아닌데 네. 나랑 상당히 여러 면에서 이질적인 사람과 만나서 코인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자꾸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본인의 언어가 굉장히 논리적이지 못하고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네. 이런 거죠. 그렇구나. 이게 서로 감탄사가 잘 나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네. 근거 없는 말을 해도 그 말이 잘 지지돼요. 맞장구 치게 되고. 네. 그런데 별로 안 친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나랑 여러모로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 일단 근거 없는 얘기 자체가 잘 안 나와요. 조심하게 되죠. 네. 그 말을 정제하죠. 아. 심지어는 이 사람이 나랑 안 친하다는 건 하는 일도 다르죠. 네. 그러니까 내 언어에서 어떤 용어나 약어를 아무 생각 없이 쓰기 시작하지 않고 조금 더 보편적인 언어를 쓰죠. 그러니까 영역 특정적인 전문 용어를 쓰는 게 아니라 영역 일반적인 보편 언어를 쓰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 말을 우리 스스로 이렇게 더 설득력 있고 그 자체로 설득력 있는 게 그것을 넘어서서 좀 더 과학적인 언어로 바뀌는데 과학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투자는 과학이다. 뭐 침대는 네네네. 과학이라는 말도 있지만 예. 논리랑 과학이랑 완전 다르거든요. 기자 그렇죠. 분들은 기사를 쓸 땐 논리적이어야 되죠. 그래야죠. 네, 근데 취재를 할 땐 과학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논리는 앞뒤 말이 맞는 거죠. 네. 그런데 과학은 앞에 말도 의심하는 게 과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이다라는 건 인간은 죽는다. 그다음에 그렇죠. 김경일은 사람이다. 네. 아니 싫어. 이대호는 사람이다. 네. 누굴 이대호도 봤다? 죽는다. 네, 그럼 다음에 죽어야 되니까. 네, 네,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사람은 죽는다. 이대호는 사람이다. 이대호는 죽는다. 그럼 죽어야 참이잖아요. 그렇죠. 3단 논법. 네, 3단 논법이니까. 네. 그 논리니까. 네. 근데 과학은 뭐냐면 진짜 사람이 죽는 거야? 그 입증해야 되고. 네, 안 죽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의심해보는 네. 네, 그런 그 생각, 아주 대전제, 당연히 맞을 거라고 기본으로 우리가 가지고 가는 전제조차도 회의를 한번 해보는, 회의감을 품어보는 게 과학적 자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할 때, 예. 자, 이렇잖아. 이렇게 뜨지 않니?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논리가 있을 때 그 맨 앞에, 오, 그렇지 라고 하면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가다가, 네. 아는 사람들끼리 가다가 누군가 하나가 과학적인 친구가 있어야죠. 예. 근데 그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정말 AI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혹은 앞으로는 돈 아닌 것들이 정말 더 활성화된다고?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맨 처음에 누구나 쉽게 그럴듯하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생각할 만한 그 전제도 까탈스럽게 의심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네. 과학적인 사람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그래서 까탈스러워 보이죠. 사실은 그분들은 전혀 까탈스러운 분이 아닌데도. 자꾸 의심하려고 하고 입증하려고 하고 증명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네네네. 네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나라에서 그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네. 뭐 아니면 다른 것이든 뭐 예. 뭐든 이제 뭐 폭락 사태가 오든가 예. 아니면 어쨌든 뭐 내가 투기를 했던 그게 훅 떨어지면 네. 그럼 그게 굉장히 심리적 타격감이 큰 게 원망할 곳이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내 주위에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코인하고 네, 다 네, 똑같은 네, 코인을 네, 좋게 네, 보고 네. 막 이랬던 사람들.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특히나 가까운 사람들, 아. 가까운 관계,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랑 주로 생각을 하고 상의를 하니까. 그래서 사회적으로 원망이나 아니면 원한 같은 게 같이 들어가요. 뭔가가 훅 떨어지면. 내가 그때 쟤를 왜 만나서 네, 네. 내가 그때 제 얘기를 왜 들어서 네, 네, 네.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경향이 강하죠. 그래서 그 가뜩이나 수익이라든가 아니면 금전적 손실에 더불어서 네. 여기서 관계가 같이 무너져요. 그때 그쵸? 집 팔라고 했던 친구랑은 그럼. 나중에 의절하게 되고 네,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더더욱이나 자산 가치나 아니면 투자한 어떤 대상의 가치가 하락했을 때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그것까지도 더해지는 고통. 단순히 어떤 차익이나 가격, 돈 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 네, 네, 네. 나의 사회생활 네, 이런 네. 것까지 다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투자한 것이 반토막이 났다고 치자고요. 네. 그런데도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여전히 네. 잘 지내고 있고 그들로부터 격려와 지지를 받고 있으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경일아 너는 일도 잘하고 있고 훌륭해. 동창회를 가도 동창들이 우리 경일이 왔네라고 좋아해줘요. 네. 여전히 나는 분명히 이제 만약에 1억을 투자해서 5천만 원의 손해를 받았다고 치더라도 네. 그런 것들이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그런 사회적 네트워크의 지지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근데 그게 같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동창회 가면 아주 흔하게 보는 장면 있잖아요. 친했던 대여섯 명이 세트로 안 나와 언젠가부터. 그럼 걔네가 같은 투자를 한 거죠. 대부분 보면은. 네. 그렇죠. 직장 내에서도 같이 뭐 코인하는 부류들이 있고 뭐 부동산 하는 부류도 있고 또 이렇게 또 나뉘니까. 네, 네, 네.
저 요즘 요게 되게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뭐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또 심지어 이제 코인은 훨씬 더 이게 등락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네, 네. 언론에서도 최근에 절망적이다, 뭐 극단적인 선택 이런 표현들이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또 계속 전염될 수도 있잖아요. 다시 또 뭐 네네. 자산 가격이 언제 어떻게 또 올라갈지는 알 수는 없는 거니까 요거 조금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해 주셨던 포함을 해서. 사실 뭐 제가 뭐 투자 전문가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어떤 그런 개별 주식이나 코인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의 가치를 제가 객관적으로 매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아, 그죠. 뭐 그걸 저희가 기대하는 네. 건 아니고. 예, 그렇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기대 안 했다고. 근데 이게 하여튼 좀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해가지고 네네네. 이럴 때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멘탈 관리라고 해야 될까 회복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어떤 뭐 자산 가치로서의 회복이 아니라 그죠. 일단 어쨌든. 심리로서 네네네. 내 마음이 네네. 회복되는 방법. 그러니까 뭐 객관적으로 만약에 5천만 원의 손해를 봤는데 그 5천만 원의 객관성을 무시하면 그건 왜곡이죠. 그러니까 뭐 오히려 이럴 때는 5천만 원 별거 아니야. 이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내가 5천만 원의 손해를 본 거는 분명히 5천만 원이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걸 왜곡해요. 5천만 원이 별거 아니야. 아,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예, 예. 혹은 5천만 원 쉽게 벌 수 있어 나중에. 아,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결국 허망한 어떤 그 논리로 가든가 네. 아니면 인생은 한 방이야. 그러니까 또 맡길 수 있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그 사행적인 생각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운명론이나 아니면 사행적인 그런 자세들, 극단으로 한탕주의식 가버리는. 이런 생각들이 대부분 바로 뭐냐, 자기가 입은 손실을 직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약간 그 정신승리라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요즘 거의 전문 용어처럼 그렇죠. 네, 정신승리. 돼버렸는데 그게 같은 뜻일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별거 아니라고 보든가 아니면 얼마든지 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다 왜곡이죠. 5천만 원은 확실히 분명히 뼈아픈 손실이죠. 그렇죠. 5천만 원. 근데 그러니까 그걸 부인하는 건 안 좋은 자세는 맞고요. 네.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건 그 5천만 원의 가치에 대해서 네. 내가 투자를 했는데 손해본 그 5천만 원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뼈저리게 느껴볼 수 있는 건 좋은 학습 기회예요. 무슨 얘기냐면 5천만 원의 유틸리티 효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5천만 원 가지고 뭘 할 수 있지? 이걸 평상시에 잘 생각 안 해요. 특히 획득할 때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10,000원을 드리면 네. 10,000원 가지고 뭐 공돈 생겼네. 10,000원 설렁탕 한 그릇 사 먹을까 이 정도 생각이 돼요. 네네. 10,000원을 잊어버렸어요. 혹은 지갑에서 만약에 이제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흘렸어요. 네. 그럼 갑자기 이 10,000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이 생각나요.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그쵸, 예. 뭔지 알 것 같아요. 정말 아깝죠. 네, 심지어는 막 10,000원이면 A4지가 몇 개야, 이런 네.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내가 택시비 아끼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막. 네. 그래서 손실이 일어날 때마다 그 손실분으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오히려 더 손실이 생길 때마다 그 돈으로 뭐 할 수 있었는데 저는 최근에 어떤 생각 드냐면 차라리 그 돈으로 차를 바꿀지 막 이런 후회를 하거든요. 그럼 그게 네네네. 후회가 더 가중되지 않나요? 이제 그거는 후회죠.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고 이걸 할 걸. 예. 네. 그게 아니라 예. 이걸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을 진지하게 하면 차를 살 것이 아니라 예. 3천만 원의 가치에 대해서 네. 내가 더 탄탄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일어나는 소위 말하는 임의적인 투자나 아니면 남 따라 하게 되는 생각들을 막을 수가 있어요. 3천만 원의 손해가 일어났어요. 네네네. 그럼 3천만 원 가지고 차를 사지. 그건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렇죠. 아깝죠. 네. 그런데 이 3천만 원의 의미에 대해서 딱 1시간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3천만 원을 할 수 있는 수십 가지 일들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생각이 이후에 또 굉장히 충동적으로 할 수 있는 3천만 원에 대한 투자를 네. 막아주는 기억이 돼요. 그래서 3천만 원을 누가 투자를 했을 때 더 냉정하고 꼼꼼하게 볼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어차피 잃은 건 어쩔 수 없으니.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죠. 그건 신이 아닌 이상 못 메꾸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주신 질문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그런 손해가 났을 때 어떻게 하면 견딜 수 있느냐. 네네네. 왜냐하면 이런 손해가 났을 때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주 성공적이든 아니면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 배울 점이 많은 CEO들이 네.
소위 말해서 회사에서 늘 이 주식 현재 상황을 보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일을 못하기 때문이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도 꽤 괜찮은 투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런 손해에 대한 생각들을 제대로 가지게 되고 그것들을 하게 되면 나중에 내가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의미 부여가 더 잘 되게 돼요. 네네. 왜냐면 보세요. 3천만 원. 네. 딱 이러면 그냥 그게 그 돈이면 5천만 원은 3천만 원 더 나온 거고 7천만 원은 5천만 원만 나온 거죠. 네. 돈 놓고 돈 먹기 같은 그런 생각인데 3천만 원의 가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로 이걸 삼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나중에 하면서 버는 근로소득이나 그 외의 일과 관련된 것에서 벌어들이는 오늘의 200만 원이 3천만 원의 가치의 15분의 1에 해당하는 무언가와 연관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묘하게 사람들은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자꾸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고통스러우니까. 잊으려고 하고. 그런데 그게 되게 기형적으로 잊혀질 수 않아요. 그쵸. 절대 안 잊혀져요. 그걸 잊을 수 있으면 그냥 뇌가 세척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3천만 원에 대한 손해는 잃어버리면서 한 테마로 내가 손해봤어. 3천만 원의 가치는 여전히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나는 손해를 크게 봤어. 라고 하면서 그 원망을 주위 사람들한테 돌리죠. 그럴 수 있죠. 근데 3천만 원에 대한 좀 깊은 성찰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 3천만 원을 벌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200만 원을 벌었구나. 그리고 이게 15번에 이 땀 흘려 버는 이런 일들을 15번을 더 해야 3천만 원을 만들어지는구나. 그러면은 아주 이상한 분들이 아닌 이상은 내가 하는 일의 가치. 내가 하는 일의 가치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냥 3천만 원만 놓고 보면 내가 받는 월급 300만 원을 하찮은 거고요. 이 3천만 원을 가지고 수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한 일들을 생각하게 되면 그 자질구레한 일들까지도 다 되면 내가 하는 일들과 그제서야 연결이 돼. 내가 3천만 원을 손해봤는데 월급이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은 이 3천만 원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3천만 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생각을 하면 그 3천만 원이 아니라 그 일들이 하나씩 다 뭡니까? 소중하게 되고 다 작아지죠. 작은 일들이 합쳐진 거죠. 그렇죠. 라면이 몇십 박스고 뭐 그다음에 뭐가 몇 개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우리의 분유가 몇 개고 그러면 그 분유가 몇 개면 내가 받는 월급 300만 원도 3천만 원이 분유가 1000통이면 내가 받는 월급 300만 원은 분유 100통이죠. 같은 분유로 묶인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같은 분유로. 그러면 내가 월급 300만 원을 받으면서 지난달에 분유 1000개를 날렸는데 이번 달엔 분유 100개를 그래도 벌었네.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잃은 것 혹은 이렇게 비교하는 것 통해서 후회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가진 것을 통해서 집중하는. 그렇죠.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그렇게 한번 크게 손해보고 나면 일을 더 열심히 안 해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벌어도 사실 파이어족이 되려고 하고 막 잃어도 뭐 자포자기 하거나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허탈해지고.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수많은 입지전적인 분들부터 성공 신화를 만들어낸 분들은 크게 실패하고 난 다음에 작은 일들을 여러 번 했잖아요. 그죠? 다시 쌓아 올리는 조금씩. 그런 분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많으시죠. 정말 이렇게 취재를 해보시거나 인터뷰를 해보시면 크게 만약에 실패를 했는데 그거 크게 메꾸려고 하는 분들은 그건 도박사고. 뭔지 알 것 같다. 그런데 크게 손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모든 우리가 봤을 때 존경을 할 만한 정도의 혹은 최소한 인정할 만한 분들의 그런 부나 성과를 이룬 분들은 크게 손해본 다음 날에 여전히 그 손해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걸 다시 시작하고 어느 정도의 기준에 올랐었을 때 다시 도전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없이 크게 손해봤기 때문에 또 크게 도전한다? 그게 바로 뭐냐? 이제 한 3번 사업 실패해서 집안 말아먹는 마다들이었죠. 그 차이예요. 그런데 크게 실패했는데 작은 스텝들을 밟으려면 그 큰 손해의 금액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작은 것들을 치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이제 약간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공든탑이 무너졌을 때 그냥 허망하게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내가 쌓아 올릴 돌 하나씩 줍기 시작하는 거. 그 돌이 몇 개인지를 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굉장히 간단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직업적으로
예, 직업적으로 쉽게 비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요. 예. 제가 막 한 30분을 설명했는데 네. 대학원생 중에 한 친구가 예. 되게 총명한 친구라서 제가 마음에 안 들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총명한 친구가 30분 동안 막 설명을 했는데 막 고개 끄덕이더니 교수님 그러니까 그 얘기가 결국은 능력보다 상황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군요. 그 책이 많이 나오는 네. 교수님이 많이 하시는 다 제자들이 한 얘기예요. 그런 거. 아. 제가 30분을 막 설명했는데 쭉 듣더니 애들이 한 줄로 요약해. 저도 되게 싫어하시겠는데 괘씸하다고 하는 거죠.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그렇게 한 방에 공든탑.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거의 뭐 한 연초 대비 20% 이상 막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보다 더 많이 잃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다시 내가 한때 수익률 30%, 50%였는데 이것도 언제 가지? 거기부터 보기 시작을 하면은 못 가요. 허망해져요. 그렇죠. 이거 다시 어떻게 시작해? 근데 다시 지금 또 싼 주식이 어디 있나 또 스터디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어느 순간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어렵긴 하지만 사실은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이제 그 시점, 시간, 이게 인간이 정말 시간 관점이나 시간 개념이 인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데, 네. 10년을 들고 있는, 10년째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수익률 이번에 마이너스 20%예요, 그렇게. 네. 10년째 들고 있었던 주식이. 그런 다음에 만약에 작년 12월에 샀던 주식이 또 똑같이 마이너스 20%예요. 네. 그럼 이건 또 좀 다른 느낌이에요. 내가 10년 동안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관심 있게 받고 또 네. 계속 거래를 했던 주식에 마이너스 20이라고 하면 네. 사람들은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네. 똑같이 1,000만 원인데 800만 원, 800만 원이죠. 네네. 근데 재밌는 건 작년 12월에 산 주식이 올해 20%가 지금 이 순간에 20% 떨어졌으면 네. 10년째 내가 관심 가지고 있었던 주식이 떨어진 거에 비해서 분석을 잘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내가 오래 해왔던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든요. 오래 두고 지켜봐왔던 네, 것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하시는 오래 장기 투자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는 꽤 이런 경우를 많이 해요.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재밌는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가 지금 7년째 들고 있는 주식이 있는데 여전히 마이너스래요. 네, 왜 얼마인데 14%! 7년 투자를 했는데 마이너스 14%. 근데 그 친구가 그러면서 그 기업에 대해서 내가 진짜 말이야. 내가 2017년에 그 기사 인수합병 했을 때 내가 그때 말이야 생각을 했었고 말이야. 심지어는 2008년에 말이야. 자산 구조 내가 들어봤을 때 얘는 그것 때문에 경제 선생님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뵀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을 알아가는 네. 그 나만의 이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굉장히 정말 괜찮은 게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걔는 그걸 통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웬만한 그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해도 될 정도로 얘가 전문가가 됐어요. 네. 그 산업에 대해서. 네. 그리고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프로야구단을 왜 맨날 프로야구단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왜 안 파느냐. 맨날 자기네들은 적자라고 하면서. 적자 보면서 왜 야구단을 운영하느냐. 그럼 당연히 우리는 알고 있죠. 엄청나게 다른 데서 다 나오는 파생적 효과들이 있으니까. 뭐 광고 효과도 있고. 투자도 그런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걸로 인해서 내가 더 들여다보게 되고 더 알게 되고 더 가지게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단순히 평가 차익, 평가 차손이 아니라 이걸 떠나서. 그렇죠. 그게 또 도박과 투자의 다 차이점이에요. 투기와 투자의 차이점이고 알아간다는 거 무언가에 대해서 세상을. 그래서 자 이제 다시 돌아오자면 의외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의 상식과 좀 반대로 오랫동안 투자해왔던 것에 대한 X만큼의 손실과 단기간에 투자했던 것에 대한 X만큼의 손실이 있잖아요. 전자의 경우에 더 사람들이 더 잘 인내하고 버텨냅니다. 오래된 것, 오래 지켜봐온 것, 애정을 담은 것들. 의외로. 그러니까 뭐냐면 나를 실망시켰어요. 어떤 사람이. 그럼 확 뭐야? 이게 뭐냐면 내가 애정이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 배신을 하면 그런 비극이 벌어질 수는 있겠지만 나에게 내가 애정을 가지고 봤던 것들은 나를 배신해도 내가 어느 정도 용서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다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 돈의 관점으로만 보면서 이걸 투자를 하게 되면 못 견디죠. 근데 제가 그래서 코인 처음 시작했을 때 전 코인을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코인과 관련된 어떤 그런
비즈니스와는 관련이 있지만,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비즈니스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비즈니스와 관련된 회사의 주식들은 몇 개가 있지만, 네. 직접적으로 코인을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네. 제 주위에 이제 코인에 대해서 관심 있어하는 친구들에게 제가 했던 얘기가, 네. 저는 신이 아니니까 그게 어떻게 갈지 모르죠. 네. NFT의 미래도 사실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지만, 분명히 상당수 NFT는 뭐, 흡수되거나 아니면 뭐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산업과 기술 그리고 투자 대상으로서 이거 분리를 해서 봐야죠. 당연히. 그렇죠. 예. 네. 근데 저는 많이 배워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라고. 네. 네. 일확천금이 아니라 수강료 낸다는 개념으로. 음.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예. 그래, 알았어.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아침마다, 자, 오늘은 주식 투자한다가 아니라, 예. 자, 오늘은 수강료 낸다, 오늘은 수강한다. 이거 되게 웃긴 게요. 네. 학원비 좀 아깝잖아요. 네. 그래서 몰빵을 안 해요. 아. 수강한다라는 개념을 하게 되면 아. 되게 재밌게도 사람들이 내가 배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돈을 충동적으로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10번만 따라해보고 오전 9시에. 예. 그러니까 이제 주식 같은 경우도 나는 오늘 주식을 배운다. 나는 오늘 주식을 배운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말이든 글이든 남기는 게 되게 강한 효과가 있거든요. 왜 우리 다이어트 할 때도 예.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라고 속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좋은 건 2인칭을 써야 되지. 경일아,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하는 건데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거울 보면서. 네, 경일아, 너 오늘부터 다이어트 한다. 이게 더 효과가 있어요. 네. 더 크게 하려면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다이어트 뭐야 공부한다. 선언하고 네. 그다음에 그 효과를 더 배가시키려면 두꺼운 종이, 이런 약간 두꺼운 종이, 예. 두꺼운 종이에 나는 오늘부터 다이어트 한다라고 해서 써서 딱 붙여놓고. 써서 꾹꾹 눌러서, 그것도 일부러 네. 꾹꾹 눌러서 지갑에 넣는다든가 이런 네. 여러 가지 자기의 뇌를 꼬시는 행동들을 좀 해야 돼요. 음. 이거를 생각을 물질처럼 만든다 혹은 생각을 약속처럼 만든다라고 얘기하는 행동인데 일종의 재밌는 사회적이면서도 자기 암시적인 특징인데 네. 그러면 다이어트가 더 잘 돼요. 의지가 생기고. 네. 그래서 자기 행위를 좀 정의 내려볼 필요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코인이 나온 지가 200년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인을 공부한다라고 자기 그 암시를 걸면 기본적으로 겸허해집니다. 겸허해져야 분산도 되고 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뭔가 그 자기 확신이나 아니면 맹신이 줄어들게 되죠. 맞습니다. 자꾸 얘기해야 돼요. 말하고 쓰고 그런 행동들이 필요한데 저는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것도 주변에다 이야기를 많이 하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야지 내가 투기로 빠지지 않고 가치 분석을 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이 주식에 왜 투자하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서 가치를 보게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 코인 같은 경우가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주변에도 보면 그 코인이나 블록체인을 좀 공부하려고 하는 분들은 본인이 가진 자산의 극소수만 하시거나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데 수업료니까 네. 수업료로 몇 억씩 쓰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내가 큰 돈 벌어봐야겠다 하는 사람들은 정말 큰 돈을 얻습니다. 무모할 정도로. 그렇죠. 그래서 왜 그 하나만 첨언을 하자면 그 얘기를 사기 전에 많이 얘기를 하고 대신 또 다양한 사람들에게 너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하면 자기 확신 들어가니까.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과 좀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 저는 그리고 난 다음에 사고 난 다음에 입 닫으라 그래요. 예? 하나 더 해서 사고 난 다음에 입 닫으라 그래요. 사기 전까지는 뭐 토론하고 많이 이야기하고 선언도 하는데 사고 난 다음에 입을 닫아야 돼. 입을 닫아야 돼. 왜냐면 계속해서 나는 오를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샀으니까. 네. 근데 그러면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친구와 싸우게 돼 있거든요. 자기가 산 주식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친구가 사이 좋아질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일단은 내가 포지션이 그리고 구축되어 있으면 편향이 생기니까 당연히. 그렇죠. 원래 투표도요. 투표장에 가서 찍기 전에는 내가 찍은 후보가 당선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나 수백만 분의 1일 뿐인 내가 한 표를 딱 찍잖아요. 그러면 나오면서 딱 내 후보가 당선될 것 같아요. 막권 스타디에서 많이 나오는 현상인데 막권을 사기 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 어느 말에 걸 겁니까? 경마에서. 그러면서 저 천둥이요. 저 무지개요. 내가 이런 이름 왜 알지? 어쨌든 그렇군요. 그러면 당신의 말이 우승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말에 걸겠습니다. 나는 근데 이 말은 요 정도 됩니다. 네. 확률이. 네. 사고 난 다음에 물어보면 그게 다 상승해 있어요. 모든 말이. 네. 그렇게 희망이 자기 확신으로 또 그렇죠. 오는 거죠, 막.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기 전에는 많이 얘기를 해보는 게 좋지만 예. 사고 난 다음에는 그냥 조용히 계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자꾸 그걸 화제로 떠올리면서 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에 반대하는 친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생각에 반대하는 좋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미워지니까. 그렇죠. 네.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얘기해라. 네. 두루두루 얘기해라. 설명해라. 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전 하나 더 덧붙이자면 그리고 산 다음엔 좀 입 좀 다물어라. 그렇게 내가 무슨 화학 산 게 그렇게 큰 자랑이라고. 아, 무슨 화학 그러니까 물려 계실 것 같긴 한데. 네. 드세요. 하나 드시고 하시죠. 저도 하나 먹고 갈게요. 심지어 이런 연구도 있어요. 맛있는 거 좋아하고 맛있는 거 먹을 사람이 많은 사람은 네. 낭비형 가난을 경험하지 않는다. 낭비형 가난. 무슨 얘기냐면요. 네. 제가 복권 당첨됐다가 파산한 분들 인터뷰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심리학자로서 되게 귀한 경험이기도 한데. 그죠.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몇십억에서 몇백억씩 당첨됐는데 빠른 시간 내에 네. 가산을 탕진한 분들은 그러니까 큰 돈을 뭉텅이로 많이 썼다는 얘기죠. 아, 그렇죠. 갑자기 생겼으니까. 네. 근데 예를 들자면 네. 삼겹살 너무 좋아하고 네. 오삼불고기 너무 좋아하고 네. 그다음에 설렁탕 너무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렇게 좋아하는 음식 한 100개쯤 되는 분들은 교수님? 네, 낭비가 불가능해. 큰 돈이 나가기가 어려워. 아, 조금씩 네. 꾸준한 지출이 있어서. 근데 좋아하는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 복권 파산자들 중에 네. 아유, 난 좋아하는 거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평상시에 그랬던 사람. 당첨되기 전에. 제가 그런데.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많이. 위시리스트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작은 위시리스트가 많은 사람들은 네. 유람선 안 사도 되거든요. 야, 이거 완전 내 얘긴데. 그러니까 유람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는 오늘 막창 2인분이 필요한 거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따뜻한 아랫목이 필요한 거고. 저 너무 아랫목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24박 25일 유럽 여행이 아니라 에버랜드나 서울랜드가 더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을 모르고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라 네. 여러 개의 작은 행복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사람들은 행복의 크기를 이따만큼 키워야만 내가 신나고 좋은 거다라고 하는 허황된 믿음이나 환상적 착각은 안 가지죠. 근데 저희 1월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저도 지금도 간혹 이제 헉헉댈 때가 뭐냐면 누가 이대호 기자님은 뭐 좋아하세요? 그러면 대답을 못 해요. 내가 뭐 좋아하지? 내 취미가 뭐지? 없어요. 근데 위시리스트 뭐 있어? 그러면 뭐 차, 집, 뭐 이제 뭐 내가 더 올라가야 될 곳 이런 것들은 말할 수 있는데 평상시에 뭐 좋아해서 그러면 나는 그냥 다 좋아하는데 전 다 좋아합니다. 이렇게 답하거든요. 없어서. 제가 좀 위험한 인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위험하다까지는 아니고 복권 당첨되면 거의 파산할. 인생의 중년으로 들어가면서 저희 심리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인생의 과업. 그러니까 조금 더 과업이요. 묵직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네. 꼭 해야 될 일들 뭐 이런 게 아니라 인생 과업이란 말을 씁니다. 알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그게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지만 네.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오늘 점심 오징어 덮밥 먹으면 짱이겠다. 일어나자마자요? 그러기 쉽지 않은데 눈 뜨자마자 저희 둘째가 그래요. 항상 뭐 나는 뭐 먹고 싶어. 우리 첫째도 그러는구나. 뭐 먹고 싶어. 아빠 오늘 뭐 먹으면서 아빠 오늘 저녁 뭐 먹으면 안 돼. 저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아이고. 괜찮습니다. 여기 많이 있습니다. 잠깐 내 살점이 떨어졌다. 근데 그게 저보다도 더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된다는 의미가 미래로 시뮬레이션까지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뭐냐면 오늘 점심 오삼불고기 먹으면 짱이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네. 이번 주말에는 칼국수 먹으면 짱일 것 같지 않냐? 네네네. 이번 주말? 오늘 월요일인데? 네. 그러니까 나는 5일 후인 토요일 날 뭐 먹고 싶은가 같이도 돌려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얘네들이 진짜 강한 애들이에요.
지금 당장 수익률 얼마 내서 이걸로 뭐 해야겠 이게 아니라 여행을 가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여행을 가면 그걸 고민을 해요, 강제적으로. 네, 뭐 먹을까? 뭐 할까? 뭐 그러니까 이게 맛집 일종의 찾고. 트레이닝이더라고. 아, 트레이닝. 그러니까 미래에 뭘 해야 더 행복해지는가에 대한 네. 멘탈 트레이닝의 역할도 있어요, 여행이. 예. 근데 어떻게 하다 또 얘기하더 우리는 늘 얘기가 그냥 산으로 가니까. 오늘도 이렇게 투자 했어요? 심리는 시작도 못했어요. 네, 투자 심리 시작도 못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요즘에 어떤 자산 시장, 네. 그렇죠, 금융 시장, 예, 동향하고도 되게 밀접한 거였고 아주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글로벌리하게 큰 이슈가 됐던 뭐 BTS 이슈도 있고 해서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도움이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김경일의 지혜로운 인간 생활 여기 저녁달에서 나온 이 책 이야기는 거의 못했고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감사하게도 김경일 교수님이랑 출판사 저녁달에서 이렇게 책 몇 권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퀴즈 하나를 내고 네. 요거 하나를 조금 이렇게 선물할 수 있는 네, 네, 저희 네. Y스트릿 복끼리 분들을 위해서 뭐 간단한 퀴즈. 공포, 두려움, 분노 다 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리액션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는 것, 즉 용기는 이죠. 다릅니다. 그 B 처리에는 두 단어, 두 단어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선착순으로 저는 하거든요. 왜냐면 알림 설정해 두신 분들을 위해서 선착순 하는데 선정되신 분들은 저희가 항상 커뮤니티, 유튜브 커뮤니티에다 글을 올려드리는데 아직 확인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커뮤니티 통해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시지 좀 더 드리세요. 네. 소시지. 고맙습니다, 교수님. 비닐봉지 하나 주시면 안 돼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